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롯데리아에서 한우 불고기 버거 하나가 9,000원입니다.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세트로 음료랑 감자튀김 추가하고 배달로 시키면 12,200원이 되죠? 네, 햄버거 세트 하나에 12,000원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햄버거가 짜장면보다 비싸고 편의점 도시락보다 비싸고 치킨 한 마리에 거의 근접하는 가격입니다. 햄버거 이젠 간식이 아니라 작은 사치가 됐어요. 한때 2,500원이던 짜장면은 지금 7,000원대. 그런데 한우 불고기 버거는 단품 9,000원입니다. 세트는 매장에서 12,000원, 배달로는 12,200원. 더 이상 햄버거 하나가 가벼운 한 끼가 아니죠. 가족 4명이서 롯데리아에서 세트를 시키면 총 5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 돈이면 고깃집에서 삼겹살 2판, 공깃밥까지 배부르게 먹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패스트푸드 맞나요? 더 놀라운 건 롯데리아가 처음 생긴 1979년 한우 불고기 버거의 원조격인 불고기 버거 가격은 단돈 400원이었다는 사실이요. 지금은 9,000원, 45년 만에 20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버거플레이션, 햄버거 가격만 따로 급등하는 시대예요. 오늘 영상에선 국민 간식이 어떻게 프리미엄 외식이 되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롯데리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4월 3일부터 버거 및 세트 메뉴 가격을 평균 9% 인상했습니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 버거는 단품 기준 4,800원에서 5,000원으로, 세트는 7,100원에서 7,30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롯데리아 측은 원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 전반적인 운영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의 조치입니다. 롯데리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맥도날드 빅맥도 단품 5,700원에서 6,300원으로, 세트는 8,900원까지 올랐고, 버거킹 와퍼 세트는 무려 11,100원입니다. 패스트푸드가 더 이상 패스트하지도 푸드스럽지도 않은 가격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버거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햄버거 가격 급등 현상인데요. 미국 푸드 이코노믹스 연구소의 2024년 1분기 버거 인플레이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햄버거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 7.2%보다 무려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햄버거 가격의 최저임금 구매력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2000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18분만 일하면 빅맥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7분을 일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햄버거 세트 하나 사려면 최저임금으로 약 49분을 일해야 합니다. 미국 50분과 비슷하고 일본 57분보다는 약간 낮지만 영국 34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죠. 맥킨지 글로벌 푸드 서비스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반 식품 물가보다 평균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률이 북미와 유럽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재료비가 15에서 20% 상승, 인건비는 최저임금 9.3% 인상, 임대료는 외서 7% 상승, 에너지 비용도 10% 인상, 물류비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을 합치면 원가 상승률이 약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패스트푸드 가격 동향과 소비자 행동 변화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67%가 가격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매장 방문 빈도도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20, 30대 소비자의 53%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소비를 전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리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1979년 롯데 백화점 본점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첫 오픈 당시 롯데리아 햄버거는 불과 400원이었습니다.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햄버거 가게가 처음 생겼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픈 첫 해부터 하루에 2,000개가 넘는 햄버거가 팔렸고 월 평균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롯데리아 1호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려면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 회화 능력이 필수였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특성상 외국인 손님이 많았기 때문이죠. 한번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5,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일본에서 건너왔을 당시 롯데리아의 메뉴는 롯데리아 햄버거, 치즈 햄버거, 디럭스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단 4종류였습니다. 1980년에는 신메뉴 새우버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도 햄버거는 2,000원대, 세트는 4,000원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당시 패스트푸드점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하고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가볍게 데이트하는 곳이었죠. 롯데리아는 전국 어디에나 가맹점을 세우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1992년 100호점, 2000년 500호점, 2012년 1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없어도 롯데리아는 꼭 있는 이유입니다. 롯데리아의 성공 비결은 한국인의 입맛을 정확히 저격한 메뉴들이었습니다. 1992년 출시된 불고기 버거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불고기 소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롯데리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온전한 한국형 햄버거였죠. 불고기 버거는 출시 당일 1만 개가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종되지 않은 스테디셀러입니다. 2022년에는 누적 판매량이 무려 1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1997년에는 맥도날드가 불고기 버거를 출시했다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롯데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국진을 내세워 롯데리아에서는 불고기 버거를 주니까 참이라는 광고로 맥도날드를 저격했습니다. 1999년에는 라이스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불고기 패티를 햄버거 빵 대신 밥으로 감싼 이 독특한 메뉴는 라이스 버거라는 묘한 멜로디의 CM송과 함께 출시 한 달 만에 80만 개가 팔리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2002년에는 배우 신구가 출연한 니들이 개맛을 알어? 라는 전설적인 광고 카피로 유명해진 크랩버거가 출시됐습니다. 출시 한 달 반 만에 550만 개가 팔렸지만 맛이 새우버거와 비슷한데 가격만 비싸 2년 만에 단종됐습니다. 2004년에는 불타는 오징어버거, 2009년에는 불고기버거와 사유버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불새버거, 2015년에는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가 특징인 모짜렐라 인더버거, 2016년에는 프리미엄 수제버거 열풍에 맞춰 아재버거 등 다양한 히트작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롯데리아도 2013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이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쉑쉑버거, 파이브가이즈 등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까지 등장하면서 2021년에는 매출이 7천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극적이고 풍성한 정통 미국식 버거들이 유행하는 트렌드 속에서 다소 담백한 맛의 롯데리아 버거들은 심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롯데리아는 햄버거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를 먹으러 가는 곳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러 햄버거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버거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은 더욱 하락했습니다. 롯데리아는 라면버거, 짜장버거, 폴더버거, 밀리터리 버거 등 독특한 형태의 신메뉴를 선보였지만 대부분 맛 평가가 좋지 않아 역시 롯데리아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롯데 그룹 내에서도 실적 악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롯데리아는 특별한 반전 전략을 찾아내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롯데리아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가장 먼저 적자가 나는 매장 약 30곳을 과감히 폐점하고 수익성이 좋은 매장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가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 바로 SNS 시대에 맞는 묵은본 메뉴 전략입니다. 유튜브와 쇼트폼 영상 플랫폼의 인기, SNS 바이럴 효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버거 형태를 고수하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롯데리아는 버거의 형태 부터 내용물까지 기상천외하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롯데리아는 묵은본이 근본이다 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2023년에 출시한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는 24년 전 히트했던 라이스 버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출시 한 달 만에 80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후 성인 손 크기의 버금가는 돈가스를 넣은 K-왕 돈가스 버거, 오징어 튀김이 버거 밖으로 튀어나오는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등 시각적 임팩트가 강한 버거들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작년 2월에 출시한 왕돈가스 버거는 출시 2주 만에 55만 개, 한 달 동안 80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흑백 요리사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셰프와의 콜라보로 모짜렐라 버거를 출시해 40일 만에 200만 개가 팔려서 치즈 재료를 비행기로 급하게 공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전략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SNS 시대에 최적화된 비주얼 임팩트입니다. 왕돈 가스버거나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처럼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비주얼이 SNS에 공유되면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인스타그램에 예쁜 비주얼을 추구할 때 롯데리아는 충격적이고 황당한 비주얼로 더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한국적 감성의 재발견입니다. 비빔밥을 모티브로 한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왕동 가스 버거, 오징어 버거 등은 모두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햄버거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불고기 버거의 성공 DNA를 다시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레트로 마케팅의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과거 히트 메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30, 40대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MZ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성공으로 롯데리아는 7년 만에 매출 1조 원대 재진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롯데리아를 포함한 롯데지아레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9.3%나 늘었습니다. 맛없는 햄버거라는 오명에서 재미있고 특별한 햄버거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롯데리아의 혁신은 메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12년 만에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실시했고 칙칙했던 간판과 매장 내부를 화사하게 재단장했습니다.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단순해지고 로고는 더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를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로 바꾸는 등 메뉴 이름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유연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인의 주식인 쌀 문화를 반영해 치킨과 밥으로 구성된 메뉴를 주력으로 내세워 성공했습니다. 이런 현지화 전략으로 동남아 진출에 성공한 롯데리아는 지난해 미국 법인까지 등록하며 북미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롯데리아의 해외 전략의 핵심은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지 적응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시에는 K푸드 열풍을 활용한 전략이 예상됩니다. 불고기 버거나 한국식 치킨 등 한국적 요소가 강한 메뉴로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리아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광고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밈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오징어 버거 제출시 때 선보인 "와,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라는 패러디 광고가 유튜브에서 9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롯데리아는 자기 패러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 맛없는 햄버거라는 평가를 오히려 유머로 승화시켜 이제는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MZ세대의 유머 코드를 정확히 파악한 SNS 마케팅도 성공 요인입니다. 왕 돈가스 버거 출시 때는 내 손보다 큰 돈가스 컨셉으로 화제를 모았고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는 "이거 안 먹어봤다고? 어디 사세요?" 라는 일종의 플렉스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롯데리아는 자사 제품이 SNS에서 유머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때로는 직접 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광고비를 절감하면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롯데리아가 4월 3일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격은 올라갔지만 그에 상응하는 놀라움과 재미라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맛있는 햄버거를 넘어 경험과 이야깃거리를 판매한 것입니다. 둘째,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모짜렐라 인더버거, 왕돈가스 버거 같은 프리미엄 버거로 고단가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4,000원대 가성비 세트를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나아갔습니다. 셋째, 45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 햄버거 프랜차이즈로서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은 점입니다. 햄버거 가격이 자장면보다 비싸진 현실에서 롯데리아는 햄버거는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롯데리아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롯데리아는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되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롯데리아는 한국적 햄버거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SNS 시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롯데리아는 맛있는 햄버거를 넘어 경험과 이야깃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넷째, 때로는 묵은본이 오히려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롯데리아가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어떻게 MZ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자장면보다 비싸진 햄버거 가격과 롯데리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월 3일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으로 불고기 버거 세트는 7,300원이 되었고 이제 햄버거는 더 이상 부담 없는 간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버거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롯데리아는 과감한 묵은본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7년 만에 매출 1조 원 클럽 재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특한 메뉴, 리브랜딩,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전략이 성공을 거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롯데리아가 한국
한국인의 입맛과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1992년 불고기 버거, 1999년 라이스 버거,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와 왕돈가스 버거까지 한국인을 위한 한국형 패스트푸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햄버거 가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햄버거 한 개의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를 사고도 거스름돈이 남는 시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트렌드 인사이트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